안녕하세요. TV조치 건강하게 삽시다의 신재원입니다. 최근에 그 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걷기나 달리기 등을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무릎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데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 때문인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 TV조치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주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손보경입니다. 네, 선생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새로 운동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무릎 관절염이라는 복병에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무릎은 아무래도 다른 관절에 비해서 좀 불안정합니다. 관절 구조 자체가 좀 불안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쓰거나 평소에 안 쓰던 것을 집중적으로 한 번만 쓰면 생각 외로 그 부하가 관절에 많이 걸려서 그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조금씩 닳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는 했는데 라고 하셨던 분들이 조금 운동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조금 뻐근하다, 그 증상이 조금만 지속되면 병원에 가봤더니 연골이 좀 닳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 텐데 주로 이제 보면 어떤 운동을 좀 하다가 좀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평소에 운동하지 않다가 이제 한번 운동해보자 그러면 최근에는 정해진 운동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등산이고요. 그 다음은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생각 외로 큰 힘이 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운동들을 하다가 무릎이 불편하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운동을 좀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큰 힘은 안 될지 몰라도 굉장히 관절에는 좀 부담이 되는 운동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왔단 말이죠.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보시고, 퇴행성 관절염이다. 네. 이렇게 좀 진단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하시게 되나요? 일단 의사가 진찰실에서 환자를 보면 가장 먼저 무릎이 부었는지를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이 아픈지를 눌러보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가 검진을 하면 우리 환자분이 무릎 앞쪽에 인대가 나쁘구나, 무릎 관절 속에 연골이 나쁘구나, 이런 걸 대충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장 간단한 검사죠. 엑스레이를 찍고요. 엑스레이에서 관절염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관절염이 좀 의심이 되고 생각보다 조금 진행이 된 것 같으면 그때는 정밀검사, MRI를 찍게 되고요. 그럼 좀 더 정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환자분들은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좀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병 이름도 왜 퇴행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좋은 의미는 아닌데 네. 환자분들이 좀 그러면은 좀 치료를 해달라고 좀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치료들을 주로 하시게 되나요? 우리 환자분들이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야기 들으면 정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퇴행성 관절염이 정말 심한 단계만 아니라면 다시 친구분들하고 다니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도 퇴행성 관절염이 1기에서 4기까지 나뉘는데 4기가 되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조금만 무리한 활동을 줄이고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적절하게 의사가 약물과 주사 치료를 하면 예전에 했던 활동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하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안심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뭐 약물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이제 먹는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파스를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두 가지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이게 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는 약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대부분 병원에서는 소염 진통제라고 불리는 약을 대부분 처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결국 관절염이 완치되게 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먹게 됩니다. 오랜 시간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위장에 좀 장애가 생깁니다. 위궤양이나 위염, 이런 속쓰림 등을 나타내는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약을 좀 끊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이 이제는 붙여서 몸에 흡수되는 파스를 붙이자, 이렇게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환자분들이 약국에서 파스를 붙이시면 그렇게 약효가 있는 파스를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 아주 고전적으로 시원하게 또는 피부를 뜨겁게 해서 통증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파스를 붙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지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경우라서 가능하면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아주 심해진다면 이제 뭐 수술적인 요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수술적인 치료법 어떤 게 있나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로서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금속으로 된 다른 물질로 바꾸는 거죠. 이 수술은 아무래도 수술 범위가 크고 수술 후에 예전 활동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한 달에서 3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는 수술이고요.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 재생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는 연골은 닳았지만 무릎 안에 있는 다른 구조물들은 조금 건강할 때, 즉 인대나 물렁뼈, 연골판 이런 것들은 좀 건강할 때는 이런 줄기세포 재생술을 쓰면 예전과 같은 관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그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관절 건강을 지키는 예방법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무릎 관절 건강을 해치는 나쁜 자세나 동작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동작을 했을 때 관절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을 키우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관절 건강을 나쁘게 하는 건 대부분 쪼그리고 앉기나 양반다리처럼 서양에서 하지 않는 우리만의 습관이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그리고 경사진대 걷는 것, 등산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 신는 것, 이런 것들이 무릎을 나쁘게 하는 동작이나 자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갑작스럽게 운동을 심하게 한다고 해서 무릎 건강이 지켜지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꾸준하게 하루에 30분씩 걷기, 일주일에 4시간 걷기,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헬스클럽을 찾으셔서 실내 자전거 타기 30분만 하셔도 관절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무릎 주변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먹어서 이렇게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먹어서 되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TV주치 건강하게 삽시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손보경 원장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